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에서는 수강과 관련한 요령과 규정을 치과병의원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총무이사 안세연입니다. 기술이사 정환영입니다. 우려와는 달리 코로나19가 치과병의원에 확산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치과에서 진료를 하면 다량의 에어로졸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에어로졸에는 환자들의 체액이나 혈액에서 유래한 미생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당연히 그 코로나19 감염자를 진료하게 된다면 역시 그 감염자로부터 유래한 혈액이나 그 타액이 에어로졸로 분사되고 그래서 피해를 확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진료 중에 발생한 에어로졸을 직접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유기물이 치과 용수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씀이죠?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대부분 치과 용수에서 유래하였고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에서 유래된 미생물은 거의 없었다는 결과입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럴 만큼 치과 용수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필요성이 대두된 논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치과 용수 수질 관리 기준이 있을 텐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치과 용수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먹는 물에 대한 규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협회에서도 치과 용수의 기준을 먹는 물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일상의 진료에 사용하는 물, 즉 치과 용수는 환경부에서 규제하는 먹는 물 규제 기준에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0가지가 넘는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적합성을 확인하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걸 일일이 다 검사하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일반 세균 검사를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지표 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표 검사라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반 세균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면 먹는 물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지표로 삼는 거죠. 일반적인 세균 검사라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반 세균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치과 용수를 채소합니다. 그리고 공인된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이 있는데요. 그 검사 기관에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일주일이 경과하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적합 판정이 나오면 치과 용수로 사용해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잠깐 치과 용수를 채취하는 방법과 검사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들을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의 수강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수질 관리는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준비하실 거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무균 채수병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멸균 글러브를 끼고 계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물을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웨이 시린지 같은 경우에는 팁을 끼워 놓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뜯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뚜껑을 열고요. 그리고 이 뚜껑 부위가 닿지 않도록 해서 물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물을 받을 때는, 컵물 받을 때는요, 센서가 있으니까 센서에 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이쪽에다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물컵을 다 물에서 받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3웨이 시린지에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물을 이렇게 받으실 때에는요, 한 체어에서 2개를 정도를 같이 받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오염 정도를 다 검사하고 싶다고 하시면 물컵 따로, 3웨이 시린지 따로, 그 다음에 핸드피스 따로, 초음파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받아주시면 되시는데, 물은요 지금 이 멸균통에서 한 300ml 이상 정도만 받아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쭉 눌러주신 다음에 윗부분에 공기가 많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닫아주셔서 채수를 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채취 확인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병원, 몇 월 며칠에 하셨는지, 그리고 몇 번 체어에서 하셨는지로 하면 시험 결과 성적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 쓴 다음에 이렇게 붙인 후에요. 그 다음에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 검사 기관에 보낼 때에는 냉동팩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이동하셔서 검사 결과를 받는 게 좋으세요.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수질 검사 성적서입니다. 이 성적서는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적합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세균수가 많거나 그러면 부적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에는 수간 세척이나 아니면 수간 소독 이런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시고 이제 이 업체를 보내거나 그럴 때의 기관은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 검사 기관으로 보내게 되는데 전국에 80여 곳이 있다고 하니까 가까운 곳을 찾아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수에서 의뢰하는 요령 잘 보았습니다. 검사를 의뢰하는 데는 무균 채수병, 스포이드, 아이스박스 같은 것들을 구매해야 하는데 그건 그렇다고 해도 검사료 같은 게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요. 뭐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검사료도 일반 세균 검사만 하는 경우에는 샘플당 뭐 한 5, 6천 원에서 경우에 따라서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용이 가장 부담스럽죠, 사실. 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보다 빨리 진행하기 위한 것인가요?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세균이 자체 증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검사 결과도 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검사기관에서는 최소 후에 4시간 이내에 배양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에 의뢰해달라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네, 페트리 필름을 이용해서 직접 세균 검사를 할 수도 있나요? 예, 건조 배지인데요. 페트리 필름은 이걸 이용하면 치과에서 직접 일반 세균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샘플을 할 수도 있고 자주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페트리 필름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방법들을 잠깐 보시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세균 검사를 하실 때 준비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트리 필름이고요. 이 페트리 필름은 일반 세균용으로 구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멸균 컵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멸균된 피펫이 필요합니다. 누름판이 필요한데요. 누름판 대신에 종이컵을 이용해서 병원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종이컵을 이용해서 할 생각이고요. 페트리 필름을 잡아주거나 그래야 돼가지고 핀셋을 살짝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보시게 되시면 페트리 필름을 하나만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세요. 멸균된 컵에다가 물을 받아주실 거예요. 이 물을 받았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는 피펫을, 멸균된 피펫을 지금처럼 이렇게 개봉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머리 부분을 잡아서 여기서 1cc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물을 잡으셔서요. 쭉 보시면 1cc 정도만 하신 다음에요. 페트리 필름은 맨 끝에를 살짝 잡으셔서 위로 올려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떨어뜨려 주시면 되십니다. 지금처럼 하신 다음에 갑자기 확 덮거나 그러면 많이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눌러주시는 느낌으로 닫아주시면 되세요. 누름판으로 눌러서 주변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밀착시켜 주셔야 되시는데 종이컵의 뒷부분을 이용해서 살짝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여기서 세균이 배양되거나 그러면 그 세균수를 이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개수로 세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십니다. 배양기가 없어도 따뜻한 곳에만 유지시키면 페트리 필름은 배양이 되기 때문에 치과에서도 직접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적합성 판정 기준이 1ml당 100 CFU 이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CFU 조금은 생소한 표현인데요. 콜로니 포맨 유닛의 약자죠? 예, 세균 하나를 일정 시간 이상 배양하면 콜로니 또는 집락이라고 부르는 세균 덩어리가 생기는데 이 세균 덩어리를 세균 하나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세균 하나를 CFU라고 하고 그 개수가 100개 이하여야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균이라서 조금 찝찝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래도 세균인데 하실 수도 있지만 병원성 세균이 아니라 일반 세균이 1ml당 100개 이하로면 충분히 안전한 물이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0 CFU 이하로 규제 관리하고 있지만 미국은 500 CFU 이하로 규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훨씬 엄격하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혹시 수돗물 안심관리제라고 아십니까?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지역 수도 사업소에서 수돗물 수질 검사를 의뢰하면 직접 방문해서 수도꼭지에서 채수하고요. 그 잔류염소량, 일반 세균 검사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은 세균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치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좋은 제도네요. 그러면 그렇게 검증된 물을 정수한 물이라든지 이런 물들을 치과 용수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수돗물이나 정수한 물을 유니체어에 공급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치과 용수의 수질이 악화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반 세균 검사를 해도 그 결과 부적합한 판정을 받는 경우죠. 심각한 경우는 먹는 물 기준치를 100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오필름 때문이겠죠? 예. 수돗물에 정수한 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과의 유니체어의 수관을 거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유니체어 수관에는 바이오필름이 잘 생긴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수관의 직경이 작고 또 유속이 느리고 그런 건 둘째치고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그 고인물 상태로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일단 한번 오염되면 세균이 증식하거나 바이오필름이 만들어지기 너무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네, 바이오필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구강에 있는 치태를 생각하면 그것이 수관 내벽에 치태가 끼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 미생물하고 유기물이 서로 엉켜서 집합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것이 곧 세균의 저장소이기도 하고 또 수관 내 물에 부유 미생물을 공급하는 공급처이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려면 수관 소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락스를 20대 1로 희석해서 수관 소독을 하는 방법을 많이 소개했었는데요. 요즘은 과산화수소 계열의 수관 소독제를 이용해서 수관 소독을 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과산화수소를 말씀하시나요? 예, 정확히는 과산화수소 3% 용액입니다. 그대로 수관 소독제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 외 스텔러렉스나 후화산 용액 같은 치간 수관 소독제로 추천되는 제품이 과산화수소 계열의 수관 소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산화수소 그 계열의 소독제를 추천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과산화수소 계열의 소독제의 특성이 8시간 이상 오래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효과적이라는 거죠. 얼핏 단점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음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퇴근하기 전에 재빨리 주입하고 소독제를 그리고 출근해서 재빨리 헹구고 세척하는 방식으로 수관 소독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락스 희석액처럼 10분 내지 15분 내로 적용 시간이 제한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단 소독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되므로 오히려 수관 소독 시간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또 수관을 경화시킬 위험이 항상 부담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수관 소독 과정을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치과 수관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관 소독은 1차적으로 물빼기를 하거나 그러면서도 제거되지 않는 바이오필름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해주는 방법인데요.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관 소독을 위해서는 치과 수관에 주입해 줄 수 있는 장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수관에 소독액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수관 소독을 위해서는 소독액의 종류가 NaOCl 계열과 과산화수소수 계열이 있는데 오늘은 과산화수소수 계열의 소독액을 이용해서 수관 소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산화수소수 계열의 소독액은 무색 투명하기 때문에 식용색소를 이용해서 소독액을 착색한 후에 소독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독액의 착색이 완료가 되면 장비에 연결을 해서 소독을 진행하게 됩니다. 펌프를 전원을 켜주시고 소독액 주입 밸브를 열어줍니다. 수관에 소독액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체어에서 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콧물부터 물빼기를 진행합니다. 맑은 물이 나오는 동안 물빼기를 반복하여 주시고 붉은색으로 착색한 소독액이 나올 때까지 물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콧물에서 붉게 착색한 소독액이 나오면 이후에 3웨이 시린지 등 물이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물을 빼주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체어의 수관에 소독액 채우기가 끝나면 이제 장비에서 펌프와 공급 밸브를 잠궈 주십니다. 과산화수소수 계열의 소독액이기 때문에 소독되는 과정 중에 수관 내에 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관 내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감압 밸브를 열어서 수관에 차는 압력을 감압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관에 소독액을 채우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 12시간 이상 수관에 소독액을 적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수관에 소독액을 적용하고 12시간이 지나면 소독액을 제거하고 헹굼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먼저 감압 밸브를 잠궈 주시고 직수 밸브를 열어 주십니다. 자, 이제 모든 체어에서 진료 시작 전에 콧물부터 시작해서 소독액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콧물부터 시작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물빼기를 진행해 주십니다. 이제 콧물에서 맑은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3웨이 시린지 등 물이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물빼기를 진행해 주십니다. 하이스피드의 경우 에어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셀라인 통을 이용하시면 효과적으로 물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소독액 제거가 끝났습니다. 평소 물빼기를 아침에 하듯이 추가적으로 헹굼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독 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이물질이 나올 수도 있으니 환자분께 콧물을 지급하실 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수관 소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간단한 장비만 설치하면 직접 수관 소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수관 소독을 해도 바이오필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죠. 수관 내벽에 침착된 바이오필름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치은연화 치석처럼 일부가 남습니다. 물론 표면은 불활성화된 상태로 남긴 하지만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바이오필름이 수질을 다시 악화시키는 거죠. 치과 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관 소독을 다시 하긴 해야 하는데 혹시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 걸까요? 바람직한 수관 소독 주기를 특정하기 위한 연구가 있긴 하였지만은 편차가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질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질이 훨씬 좋다는 거죠.
치과마다 유니체어나 수관의 노후도, 관리 이력, 특히 공급되는 물의 상태나 특성에 따라서 편차들이 큽니다. 즉 재오염화되는 시간에 대한 기간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장하는 소독 주기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셈입니다. 수관 소독을 주기적으로 할 것은 권장하지만 특정한 주기를 제한해서 수관 소독을 할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치과에 따라서는 연 2회 하는 치과도 있고요, 월 1회 하는 치과도 있고 주 2회 하는 치과 등 상황과 특성에 맞춰 소독 주기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정하게 소독 주기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좀 근거 있게 소독 주기를 정하고 싶으면 물론 치과마다 다르게 되는데요. 일반 세균 검사와 소독 주기를 연동시켜서 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수관 소독을 하기 전에 채수를 해서 일반 세균 검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관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오면 소독 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되죠. 만일 부적합 판정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소독 주기를 단축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검사 주기도 소독 주기하고 같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검사 주기도 사실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 내지는 일반 세균 검사를 할 것을 권장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자주 해야 될 것은 지금 특정해서 권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수관 세척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이 다른가요? 일단 수관 소독이라는 표현 자체가 엄밀한 의미의 소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좀 관행적인 표현이죠. 네. 그리고 수관 소독과 수관 세척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량의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경우라면 수관 세척, 주기적으로 진행한다면 수관 소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관 소독 이력이 없거나 오래된 치과라면 수관 세척 후에 주기적으로 수관 소독을 권장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물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물빼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가 끝나고 진료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물빼기라는 것입니다. 며칠간 고여 있었던 물 충분히 빼내지 않고 진료를 한다는, 아니 진료를 만일 받는다고 상상을 하면 강박적으로라도 물을 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그 수관 내에 바이오필름이 만일 있다면 그 안에 오염이 심각하다는 얘기겠네요. 그 물빼기만으로도 부유세균의 97%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여름 휴가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말이나 연휴 같은 긴 시간 고여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요. 매일 밤마다 활성화된 바이오필름에 의해 고인물이 오염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전 진료 전에 당연히 밤새 고여있던 물을 갖다가 매일매일 빼줘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일상적인 물빼기라고 부릅니다. 일상적으로 물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오후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도 물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잘 사용하지 않는 체어나 유니수관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물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물빼기 요령에 관한 영상을 볼 텐데요. 그 전에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고요? 예, 물빼기의 방법이나 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체어의 수관에 채워진 물의 양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보통 한 400ml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멸균 메탈컵이 한 120ml 되고요. 종이컵은 한 150m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너 컵이면 사실 유니수관에 채워진 물을 다 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3웨이 실린지 연결 수관에 소량의 물이 채워져 있고요. 스케일러나 핸드피스 수관에는 극소량의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걸 유념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물빼기는 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선은 컵물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컵물에서 먼저 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4컵에서 5컵 정도 빼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3웨이 시린지에서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3웨이 시린지에서 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술자와 보조자 동시에 빼주셔도 되니까요. 여기서 한 물빼기를 하실 때 15초 정도 쭉 빼주시면 되세요. 보통 오전에 물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뭐 휴가 기간이나 연휴가 길어졌다고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빼주셔야 되세요. 빼시고 나시면 그 다음에 초음파나 뭐 핸드피스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되시고요. 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빼기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빼주기를 모든 체어마다 오전에 오셔서 꼭 해주셔야지 수간 관리에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와서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 지나고 난 후에는 오전보다는 조금 덜 빼주시면 되긴 하지만 물빼기를 조금씩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물빼기는 유닛 수관에 고여있던 물을 빼면서 새로운 물로 채우는, 그러니까 헹구기 위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네, 수간을 비우기 위한 물빼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주말이나 연휴를 대비해서 수관을 비우기도 했습니다만 정수기가 도입된 이후 수관을 비울 수 있는 설비가 된 치과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게 수관관리 측면에서 현재는 검토되고 있지 못한 내용입니다. 네,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에 오염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매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가 끝날 때마다 사용한 그 유닛의 수관에서 가벼운 물빼기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그때그때 사용한 유닛, 즉 고속 핸드피스나 3웨이 시린지 팁, 스케일러 핸들 등을 유닛 체어에서 확실히 분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구 재사용 방지 측면에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요. 네, 긴 시간 동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치과의 감염관리 수준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기구 재료들을 멸균하고 있고요. 점점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수준은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이 여실히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멸균을 하는 그 기구나 재료들을 이 치과용수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치과용수의 수질 관리에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다는 게 제 판단이고, 그런 면에서 다른 그 감염관리 활동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더욱더 치과용수 관리를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